SQL DML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인스트럭터 테이블, 티치스 테이블 계속해서 러닝 이그젬플로 사용을 할 거고요. 새로운 멤버가 추가가 됩니다. 콜스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학교에서 열리는 수업의 목록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 있는 수업들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수업들이 항상 열리는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티치스 테이블에서 어느 학기에 언제 열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테이크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크스 테이블. 그래서 어느 학기에 여기 이제 이 아이디는 스튜던 아이디예요. 00128이라는 학생이 CS101을 섹션 1번 분반에서 2017년 가을에 들었고 거기서 A를 받았대요. 뭐 학번이 1, 2, 3, 4, 5인 학생이 CS347에서 1분반 수업 들었고 2017년 가을에 A를 받았대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간혹가다 F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인컴플릿일 수도 있고 어쨌든 널 컬럼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스튜던 테이블도 사용을 할 겁니다. ID, 네임, 디파트먼트 네임, 맨 뒤에 이제 토럴 크레딧이라고 이 학생이 여태까지 들은 총 학점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테이블을 사용할 거고요. 이제 지오메트리를 좀 보면은 지금 우리 SQL 얘기를 하고 있고 그 SQL 밑에서 뭐 크게 두 개 그룹의 커맨드들로 나눠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DML, DDL 이렇게 나눠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아직은 DML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DML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셀렉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보려고 합니다. 셀렉트는 이제 데이터 리트리버를 하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끌어오는 그런 커맨드들이었어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는 실제로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을 하는 거예요. 테이블에 데이터를 새로 넣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레코드를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레코드를 지우거나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쿼리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온더 스토리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는 아무리 해도 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바뀌지 않아요. 얘는 읽기예요. 근데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는 이제 자칫하면 데이터가 바뀌니까요. 여러분들 실습할 때도 좀 조심해야 돼요. 그 예제 데이터가 만약에 바뀌어 버리면은 숙제인데 혼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연습할 때 좀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인설트부터 살펴보면은 이게 기본 문법이에요. insert into table name, values, call one value, call two value,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이블이 정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 해당하는 애트리뷰트이 있을 거고 그 애트리뷰트에 맞춰서 우리가 레코드를 이렇게 기입을 해줘야 돼요. insert into 한 다음에 테이블을 부르고 그 다음에 values 다음에 레코드를 우리가 나열을 해줍니다. 테이블에 있는 그 애트리뷰트 이름대로 테이블 스키마를 따라서 애트리뷰트 이름대로 그리고 애트리뷰트 타입대로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고 그 순서도 지켜줘야 돼요. 테이블 애트리뷰트의 순서도 맞춰서 레코드를 기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뭐 준비 안 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널 밸류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어떤 컬럼에는 널을 넣을 수 있고 어떤 컬럼에는 널을 넣지 못하게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널이 입력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캐릭터 시퀀스 스트링이죠. 스트링 표기 위해서 코테이션 마크 쓴다. 지난 시간에 봤던 거죠. SQL에서는 보통 싱글 코테이션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더블 코테이션을 써도 다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 시퀀스 스트링들은 이제 대소문자가 구분이 중요하죠. 케이스 센시티브하다 하는 것도 적어놨고요. 위에서 신텍스 구조가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이런 신텍스도 사용 가능해요.
insert into table name하고 여기 따라오는 거는 컬럼 이름들이에요. 그 다음에 value하고 따라오는 게 record죠. 아까랑 똑같고요. 지금 여기 예제 이제 살짝 가려가지고 같이 나와 있는 어떤 모습은 컬럼 2가 없어요. 그러면은 컬럼 2가 없을 때 컬럼 2 value도 없죠. 그래서 위에서 컬럼을 나열해주고 그거에 매칭되는 밸류들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컬럼 2의 경우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따로 설정한 게 없다 그러면은 컬럼 2에는 널이 입력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레코드하고 괄호하고 S를 적어놨어요. 이 뒤에 괄호를 쉼표하고 잠깐 지울까요? 여기가 레코드 자리다 하면서 레코드 S 이렇게 조그맣게 적어놨었어요 방금. 실제로 사용할 때 쉼표하고 두 번째 레코드, 세 번째 레코드 계속 붙여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일한 원리가 여기에서도 적용되는 거였어요. 여기에서도 쉼표하고 레코드, 쉼표하고 레코드 계속 적어주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여기 values 대신에 그냥 value라고 적혀 있는 쿼리 볼 수도 있어요. values도 제공하는 키워드의 기본 포함이고요. value도 기본 포함이에요. 몇 가지 예를 보면은 콜스 테이블에 이제 새로운 수업 레코드를 넣겠다. CS437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컴퓨터 사이언스 4학점짜리 뭐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콜스 테이블에 그 다음에 여기에 애트리뷰트 이름들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레코드는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애트리뷰트 이름을 적어주면 좀 더 명확하게 이 내용이 뭐다를 쿼리만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두 번째 표기는 뭐 아까 컬럼을 하나 지워주고 같이 해당하는 밸류도 지워주고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숨겨져 있던 내용이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크레딧이랑 디파트먼트 네임 순서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여기 레코드에서도 순서를 바꿔주면 됩니다. 스튜던 테이블에 레코드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학번 넣고 이름 넣고 학부를 넣어요. 근데 토탈 크레딧 여태까지 몇 학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넣을 값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 뭐 이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항상 되는 건 아니고요. 테이블 스키마에서 그게 허용이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SQL DDL 얘기하면서 더 상세하게 볼 겁니다. 인서트 얘기하다 보면은 값을 넣을 때 주의해야 되는 점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 중에 우리 학기 초에 봤던 항목인데 포린키라고 있었어요. 레코드를 포린키에다가 넣을 때는 포린키는 기본적으로 다른 테이블의 어떤 컬럼에 있는 내용을 레퍼런스하는 그런 컬럼이다. 그래서 포린키에 들어가는 내용은 얘가 참조하는 테이블에서 최소 한 번 등장을 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레코드를 집어넣으려고 한다. 뭐 나머진 다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뮤직 디파트먼트가 지금 여기에 없죠. 그래서 뮤직 디파트먼트 소속의 사람을 넣으려면은 먼저 디파트먼트에 뮤직 디파트먼트 정보를 넣어놓고 그러고서 인스트럭터도 입력할 수 있다 하는 게 이해가 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일종의 이제 데이터가 표현하는 그 실생활을 반영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학부가 없는데 그 학부 소속인 사람이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학교에 식품영양학과가 없는데 식품영양학과 학생이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해당하는 값이 아예 없는데 그거를 레코드로 넣으려고 하면은 문제가 일으켜지게 만드는 장치로 포린키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방금 했던 이야기들 다시 적혀 있는 거고요. 네, 앞서 우리가 셀렉트를 봤기 때문에 이제 셀렉트랑 같이 이런 SQL DML들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형태로 더 많이 사용돼요. 앞에서처럼 레코드를 매뉴얼하게 입력할 수도 있는데 손이 너무 많이 가죠. 그랬을 때 여기 주어진 문제는 뮤직 디파트먼트에서 뭐 학생들 가운데서 인스트럭터를 뽑으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뮤직 디파트먼트 학생 중에 여태까지 들은 학점이 144 학점 이상인 경우에 인스트럭터로 자격을 주겠대요. 그리고 샐러리를 뭐 이렇게 주겠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고, 여기에서 괄호를 적어주진 않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쿼리 쓸 때는 괄호를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요. 들여쓰기도 의도적으로 저렇게 된 겁니다. 근데 들여쓰기 안 해도 전혀 문제 아니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괄호를 안 해도 괜찮아요. 어디까지나 리더빌리티 면에서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은 지켜주는 게 되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쿼리를 이제 해석할 때는 select 요 뒷부분을 먼저 해석을 하면은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select id name, depth name, 그리고 18,000하고 숫자를 적어줬어요. 이걸 우리 앞서서 봤던 select 437 했던 예제 있었죠? 그러면은 테이블 컬럼 이름이 437이었고, 그리고 value도 437이었고, 이런 게 딱 나왔잖아요. 동일한 방법이 여기 사용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이 내용들을 뽑을 건데 조건이 있어요. 음대여야 되고 여태까지 들은 학점이 144 초과. 그렇게 해서 새로 뽑힌 그 레코드들을 인스트럭터 테이블에 넣어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위에서 봤던 예제를 극단적으로 좀 단순화시켜 버리면은 이런 쿼리로 정리가 돼요. insert into table 1, 그리고 바로 이어서 values가 나오는 게 아니었고요. select everything from table 1, 이렇게 쿼리를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테이블 1에서 select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테이블 1으로 다시 또 넣어라. 일종의 내용을 복사해라 라는 거죠. 그 자기 테이블 스스로한테. 근데 테이블에다가 나는 인설트를 할 거예요. 그런 동시에 셀렉트가 이루어져요. 이게 만약에 동시에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테이블 1에서 셀렉트를 할 때 인설트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셀렉트가 끝나지 않고 계속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셀렉트를 해서 인설트를 한 건 한 다음에 다시 셀렉트로 돌아왔는데 입력하려고 하는 테이블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되게 좀 우리가 의도치 않는 베이그한 내지는 non-deterministic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SQL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아예 쿼리가 이벨리에이트 되어 있는 순서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인설트하고 셀렉트가 이렇게 따라오면은 셀렉트를 먼저 평가를 하는 걸로. 그래서 여기를 먼저 이벨리에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인설트가 이루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인서트 쿼리였고요. 업데이트 쿼리는 이제 존재하는 레코드를 수정하는 그런 쿼리예요. 업데이트하고 테이블 이름 적고 set 한 다음에 이제 컬럼 이름 첫 번째 적고 이퀄 사인하고 새로운 밸류를 넣는 거예요. 컬럼 이름 두 번째 넣고 이퀄 사인하고 새로운 밸류를 넣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들을 여기 있는 규칙 내지 여기 있는 값들을 따라서 업데이트를 해라라고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사실 그렇게 흔치는 않죠. 대부분의 경우에 조건을 걸어놓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만 업데이트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을 기입을 해주고 그 컨디션은 where clause 가지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문법은 똑같이 컬럼 넘버 1 새로운 값, 컬럼 넘버 2 새로운 값, 이런 식으로 기입이 되고요. 이렇게 사용된다라고 보고 예제를 바로 보죠. 모든 인스트럭터들한테 5% 세일즈 인크리즈를 해준대요.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은 업데이트 인스트럭터 테이블 set 하고 셀러리를 업데이트 할 거다. 현재 셀러리 값에 1.05를 곱한 값을 업데이트 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이제 셀러리가 7만 이상, 7만 이하인 사람만 업데이트 하겠다. 이런 문제예요. 두 번째는. 그랬을 때 똑같이 업데이트 인스트럭터 set 셀러리 커런 밸류 오브 셀러리 곱하기 1.05 앞에서랑 똑같죠. 그 다음에 웨어하고 컨디션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셀러리의 가격이 이거 역시 이제 커런 셀러리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같은 업데이트도 가능합니다. 전부 다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고 셀러리 5% 인크리즈 하는데 전부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에버리지 셀러리보다 적게 받는 사람들만 업데이트를 하겠다. 그러면은
업데이트 인스트럭터 샐러리 다 똑같고 웨어 샐러리가 뭐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괄호를 해주고요. 여기 앞서 봤던 애그리게이션 펑션을 사용을 해서 select average salary from instructor를 적어주면은 이제 이게 사실은 테이블인데 결과의 값이 딱 하나만 딱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가 쿼리 안에 또 다른 쿼리가 들어가 있다. 서브 쿼리라고 하고요. 근데 이 결과가 숫자 하나로 딱 나오죠. 테이블이긴 하지만 그 테이블의 내용이 숫자 하나죠. 스칼라다, 스칼라 서브 쿼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셀러리보다 작게 받는 사람들은 5% 인크리즈를 해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데이터는 이제 실생활을 표현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실제 데이터 다루다 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조건은 오히려 되게 단순한 거죠. 전부 다 인크리즈를 해주긴 하는데 이제 지금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들은 3% 인크리즈, 그리고 10만 불 이하로 받는 사람들은 5% 인크리즈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이제 제일 단순한 방법은 업데이트 쿼리를 그냥 2번 쓰는 거죠. 그래서 10만 불 이상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3% 인크리즈, 그리고 10만 불 이하로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5% 인크리즈를 해라. 이렇게 1번, 2번이라고 붙이면은 뭐 차례로 실행을 시키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쿼리잖아요. 실행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오더가 뒤죽박죽 됐을 때 결과가 달라지는 쿼리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2번 쿼리를 먼저 실행시키고 1번 쿼리를 실행시킨다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인스트럭터 A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99,000을 받아요. 근데 2번 쿼리가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99,000 받는 사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인스트럭터 A가 5% 인크리즈를 적용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1번 쿼리를 실행시켜요. 근데 지난 앞에 쿼리 때문에 인스트럭터 A가 지금 10만 불 넘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트럭터 A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은 3% 인크리스를 또 받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의도한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실행 순서를 잘 지켜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를 좀 더 안전하게 실수 안 하고 표현하기 좋게 케이스라고 하는 커맨드를 지원을 합니다. 케이스는 if 스테이트먼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update instructor set salary 하고 equal 한 다음에 케이스가 시작이 되고 end로 끝나요. 그 다음에 when이 if랑 비슷하고요. 그래서 when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then 그 다음에 else, when then else로 분기라고 하죠. 브랜치를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샐러리가 10만 이하인 경우 5% 인크리스, 그게 아니면은 3% 인크리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적용되겠죠. 이렇게도 같이 기억을 해두고요. 스칼라 서브 쿼리 아까도 나왔었는데 셋하고 여기 괄호가 열렸는데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싱글 밸류 하나가 딱 떨어지는 그런 애다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 스튜던트 테이블 뭐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S 붙은 거는 리네임 해준 거예요. 그래서 student as S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토탈 크레딧이라고 하는 컬럼을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 안에 있는 셀렉트를 이벨리에이트 한 결과로 새로운 값이 정해진대요. 이 내용을 보면 select sum credit 뭐 aggregate 하고 있죠. 그 다음엔 takes랑 course table을 그냥 나열을 했어요. 이거 카테시안 프로덕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here가 따라오는데 takes course id, course id 이렇게 컬럼 두 개가 같은 거 참여하고 있는 테이블에 대해서 컬럼 두 개가 같은 애만 뽑아본다. 조인이죠. 그래서 핵심은 takes랑 course랑 일단 테이블 조인하자. 그 다음에 부가적인 조건들이 붙어요. 이렇게요. SID, TXID. 그럼 조인한 결과에서 지금 각각의 학생들이
나타날 텐데 그 각각의 학생들에 대해서 텍스 아이디를 비교해서 해당하는 학생의 레코드만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학생이 들었던 모든 과목 목록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레이드가 F인 거, 페일리어인 거, 아니면은 널이 그레이드가 널인 애들, 인컴플리트한 코스라고 할 수 있죠. 얘네들은 제거하고 나머지 수업 이수한 과목들의 크레딧을 다 더하자라는 내용이에요. 복잡하고 길죠. 마지막 두 줄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exclude failure, incomplete courses.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 들은 과목들의 크레딧을 다 더하면 그게 토탈 이수학점이다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딜리트 쿼리로 넘어갈게요. 딜리트 쿼리는 이제 있는 레코드를 지우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는 테이블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테이블 정의를 지우는 게 아니라 테이블 그 구조는 그대로 있고 레코드만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delete from 테이블 네임하고 where predicate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요. 이 predicate에 기입된 조건들을 만족하는 레코드들을 테이블 네임에서 지워라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where를 이렇게 막 쓰려고 했는데 delete from 테이블 네임하고 그냥 실행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가 다 지워져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근데 되게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delete from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막아놓는 DB 엔진들도 있어요. 아마 MySQL도 저게 컨피그레이션으로 막아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대신에 이제 delete from을 할 거면은 아예 다른 명령어를 써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DB 엔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트렁케이트하고 바로 테이블 네임 적으면 대부분 됐던 것 같은데 좀 더 명확하게는 트렁케이트 테이블 그 다음에 테이블 네임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은 뭐 어떤 걸 하던 간에 얘들은 테이블 구조는 그대로 냅두고 테이블 그 레코드를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더 살펴보면은 이제 delete from instructor 하면 instructor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를 지워라. 그리고 where depth name finance 하면은 instructor 테이블에서 finance 속한 사람들만 지워라. 이렇게 되고요. 계속해서 뭐 서브 쿼리를 계속 보고 있는데 조금 뒤에 우리 멤버십이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set 멤버십 뭐 이렇게 볼 건데 in 하면은 요 뒤에 따라오는 쿼리 결과 중에 등장하는 걸 찾아라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 왓슨이라고 하는 빌딩에 있는 디파트먼트 이름을 다 골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웨어 요 앞에 있는 웨어를 보면은 디파트먼트 네임이 요 쿼리 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디파트먼트 이런 조건이 붙었어요. 네, 요 전체를 해석을 하면은 왓슨 빌딩을 사용하는 디파트먼트에 소속된 인스트럭터를 지워주세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delete all the instructor who are in the department in 왓슨 빌딩 뭐 이렇게 풀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셀러리가 평균보다 낮은 사람을 지워라. instructor delete from instructor table where salary가 그거 괄호 열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내용이 select average salary from the instructor 그러면 인스트럭터 평균 셀러리가 여기 스칼라 서브 쿼리로 들어가겠죠? 근데 앞서서 우리가 봤던 거랑 같은 어떤 딜레마가 나와요. 만약에 요 어느 쿼리를 먼저 실행시킨다 이런 규칙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딜리트 할 때마다 에버리지 셀러리가 바뀌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쿼리 평가를 하는 게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non deterministic한 요소가 있다면은
제거를 하는 게 맞고 SQL을 디자인할 때 그런 것들을 정해 놨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요 괄호 안에 있는 서브 쿼리를 먼저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버리지는 그렇게 실행되고 나면 바뀌지 않아요. 정해진 에버리지 샐러리를 기준으로 샐러리가 더 작은 사람들을 지우는 그런 쿼리가 실행될 거다. 그게 인제 여기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